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함수.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수학하 부분을 공부하고 있잖아. 수학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알겠지? 수학하의 중심이 되는 부분. 우리가 수학상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에서 중심이 되는 게 뭐였어? 2차 방정식과 부등식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었잖아. 안 배웠니? 2차 방정식과 부등식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었다면 수학하에서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함수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알겠죠? 함수를 알아야만 한다고. 오케이? 함수 너무너무 중요해. 잘 한번 봐봐.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의 기초적인 부분, 아니면 아주 그냥 그 밑에 있는 바닥까지 끌고 와서, 그러니까 아주 정의적인 부분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거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함수를 배운 게 아니라 그냥 1차 함수,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배웠었다고. 그치? 이제부터는 내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거라고. 알겠죠? 함수에 대한 이야기. 자,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차 함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써본다면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2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써본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도 4차 함수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다항함수라고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봐봐. 이런 종류의 함수는 무조건 x도 있고 y도 있어. 맞습니까? x도 있고 y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x와 y라는 이 문자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규칙이 있다라는 거지. 관계의 규칙.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냥 관계식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식이냐면, x에 어떤 하나의 값이 들어가면 y에도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오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함수인 거라고. 다시 뭐라고요? x에 어떤 하나의 값이 들어가면 y에도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함수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x에 어떤 하나의 값이 들어가면 y에도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온다라는 게 우리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x에 어떤 하나의 값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y가 두 개가 나왔어. 함수 아니야? 그런 건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오케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y 값이 나왔어. 그럴 일 없잖아. 그치? x에 어떤 값이 하나의 값이 들어갔을 때 y에도 어떤 하나의 값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아니 뭐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가 2가 나오고,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y가 4가 나오고 그런 거잖아. 그쵸?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x와 y를 이제 우리가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이런 함수를 갖다가 항상 뭐를 그려봤었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항상 그려봤었어. 그랬을 때 그냥 얘를 갖다가 우리가 x축이라고 표시를 하고 얘를 갖다가 y축이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x와 여기에 있는 이 y는 이름이 있는 애들이야, 각각. 오케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 x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x를 우리는 정의역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y를 우리는 어떤 이름이라고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알겠죠? x가 정의역이고 우리는 y를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봐봐. 내가 여기에 x를 한번 표시해 볼 거야. x를 내가 1, 2, 3이라고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 그랬을 때 여기는 y가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를 갖다가 2, 3, 4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 다음에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y에 어떤 값이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그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어떤 이런 규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어떤 이 규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그 규칙을 갖다가 내가 이제부터 뭐라고 이름 붙여서 이야기할 거냐면, 그냥 함수의 약자인 그냥 f 이렇게 그냥 이름 붙여서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죠? f 이렇게. 이 규칙에 의하여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이쪽으로 옮겨간다, 이 의미인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1이라는 애는 2를 향해 가고, 2라는 애는 4를 향해 가고,
3이라는 애는 또 3을 향해 간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함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알겠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하나 더 써볼까? 5도 한번 써보자. 5 이렇게. 5까지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함수라는 것은 x, y의 관계식이야. 그쵸? 관계라는 건 어떤 약속인 거지? 그 약속을 우리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x에 어떤 하나의 값이 들어가면 y에도 어떤 하나의 값이 나와야 돼. x에 어떤 하나의 값이 들어갔는데 y가 두 개가 되지는 않아. 그 말은 x가 y를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두 개를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x에 어떤 하나의 값이 들어가면 y도 반드시 하나의 값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에 x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난 안 들어갈 건데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함수의 규칙이 무엇이냐? x는 무조건 다 참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무조건 화살표를 던져야 돼. 알겠습니까? 두 개 던지면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그럼 우리 함수의 약속 두 가지를 배웠네? 어떤 두 가지야? x는 무조건 참여한다. 두 개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를 선택한다. 이해됐어? 그게 두 가지 약속이라고. 이해됩니까? 두 가지 약속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자, x가 이렇게 있어. y도 이렇게 있어. 여기에 1, 2, 3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a, b, c, d가 이렇게 있어. 자, 내가 이렇게 그어보고 이렇게 그어보고 이렇게 한번 그어봤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 얘네들이 같은 걸 선택했는데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가? 나만 이상한가? 이상하지 않나? 봐봐. 내가 아까 어떤 규칙을 이야기했었냐면 내가 이런 규칙을 얘기했어. 첫 번째 뭐다? x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x는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그 두 가지만 이야기했다고. 내가 y는 선택을 받는데 y는 중복 선택을 받으면 안 돼.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내가 얘기한 그 두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 어긋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함수 맞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함수 맞다고. 알겠어? 나는 이것도 선택할래. 이거 돼, 안 돼? 안 돼. 쓰레기 새끼야.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우리는 다시 여기 있는 이 x들을 뭐라고 이름 붙여서 이야기한다? 정의역. 그렇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역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야기를 할 거야. y를 뭐라고 하겠다고? 공역이라고 이야기하겠다고. y를 공역. 그런데 y는 구분이 되잖아. 어떻게 구분이 돼? 화살표를 받은 애들과 화살표를 받지 않은 애들로 구분이 된다고. 맞아?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따로 이름 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치역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야기를 할 거야. 됐습니까? 다시 이름이 세 가지네. 정의역은 x고 y는 공역을 의미하는 건데 그 y가 구분이 된다고. 어떻게 구분? x의 선택을 받은 애들과 받지 않은 애들로. 됐어? 그렇다면 x의 선택을 받은 애들은 뭐라고? 치역이라고. 선택을 받지 않은 애들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공역의 일부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정의역, 여기 있는 공역, 여기 있는 치역은 모두 다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한가? 맞습니까?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봐봐. 내가 x 이렇게 써놓고 1, 2, 3 y 이렇게 써놓고 2, 3, 4, 5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를 2, 3, 4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렇게 우리가 집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선택을 못 받은 애는 얼마나 불쌍할까? 집에 가야겠지, 그치? 집에 가야겠지? 집에 가야 돼. 진짜 슬퍼. 이런 애들은 슬픈 애들이야. 내가 흑역사가 있는데 진짜 이제 이거는 내가 진짜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이게 미팅이잖아. 사실 미팅이잖아. 미팅이잖아. 이게 진짜 남자가 이렇게 있고 여자가 이렇게 있어. 근데 보통의 미팅은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 이게 남자라고 생각하고 이게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치? 보통의 미팅은 이제 우리 사랑의 짝대기라고 알아?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해. 니네도 대학 가면 할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뭐 포크 먹던 포크로 막 찌르기도 하고 막 젓가락으로 찌르기도 하고 막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대학교 때 이제 5대5 미팅을 했어. 5대5로 남자 5명, 여자 5명이 이렇게 됐어. 한참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놀다가 여자애 한 명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가버렸어. 실화야? 진짜로. 급한 일이 생겼다고 가버렸어. 남자 5명, 여자 4명이 됐잖아. 원래는 이제 3번 술자리를 하고 이제 1차가 끝날 말미에 이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는 게 사실 기본 상식적인 건데 이때는 여자가 한 명 가버렸잖아. 그치? 근데 남자는 5명인데 여자가 4명인데 남자가 이렇게 선택하려면 중복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날은 규칙을 바꿨단 말이야. 여자가 남자를 선택을 하는 걸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규칙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돼버리고 이게 남자가 됐다는 거지. 나 얼굴 안 빨개졌지? 근데 선택을 했는데 이게 진짜 거짓말처럼 정말 중복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각기 다 다른 남자들을 선택을 하더라고. 시발 나만 빼고. 진짜로 나 울 뻔했어 진짜. 이게 되게 슬퍼 얘들아. 이게 왕따가 아니야? 알겠지? 흑역사야 흑역사. 진짜 엄청 슬펐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 그날. 미팅 해봐. 재밌어. 나 같은 일 당하지 말고. 그치? 오케이? 이해됩니까? 됐어? 됐어? 다시 X, Y, 정의역, 공역, 선택을 받은 애들이 뭐라고? 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고?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봐봐.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 내가 저기에다가 X 플러스를 이렇게 썼었잖아. 근데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쵸? F라는 거 우리 사실 처음 보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이런 규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F에다가 내가 X에다 1을 집어넣어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2가 나오더라. 그치? F2에 의해서 얘는 어디로 가더라? 4로 가더라. 얘는 3을 집어넣으면 3으로 가더라. 이렇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2, 3, 4의 2, 4, 3의 모임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네들 각각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얘네들 각각은 하나씩 각각은 전부 다 우리가 함수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1의 선택을 받은 놈, 2의 선택을 받은 놈, 3의 선택을 받은 놈 이렇게 우리는 함수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갈게. 봐봐. 조금만 더 갈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를 얘기를 했으니까 다양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은 1, 2, 3, x가 3명이야. 그쵸? y는 1, 2, 3, 4, 4명이야. 그치? 그러면 일단은 x와 y가 짝수가 안 맞아. 짝수가 맞지는 않아. 그런데 x랑 y가 X가 선택을 했는데 중복 선택하지 않고 하나씩 다 선택을 했어. 그치?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봐봐.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 1대1 함수. 1대1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씩 이렇게 연결된다는 소리겠지? 우리 농구 같은 거에도 1대1 마크 그런 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1대1 하나씩 대응이 된다라는 말. 오케이? 1대1 함수. 됩니까? 얘가 삐져서 갔어. 그럼 이제 짝수가 딱 맞았지? 그치? X도 몇 명이 만들어져? 1, 2, 3. Y도 몇 명이 만들어져? A, B, C 이렇게 3개가 만들어져.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을 했고 선택을 받았어.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이잖아. 누구 하나도 삐지는 사람 없이. 그치?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1대1 대응.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구분을 해야 되겠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잡아봐. 일단은 1대1이라는 말은 중복이 없는 거야.
그치? 1대1이라는 말은 중복이 없는 거야. 그 중에서 1대1 대응이 완벽한 얘긴데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일단 같아야 돼. 맞습니까? 정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지 선택이 되는 게 같아지는 거잖아. 그랬을 때 공역과 치역도 같아지는 상황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자, 봐봐. 이걸 갖다가 내가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 표현. 이건 표현 방법이야. 첫 번째 이런 표현이 있어. x1이라는 놈과 x2라는 놈은 정의역의 원소야. 알겠지? 정의역의 원소야. 자, 얘네들의 원소가 서로 달라. 얘네들의 원소가 서로 다르면 뭐를 만족하는 것이냐? fx1과 fx2도 서로 다르다. 이걸 만족해. 오케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다른 애들은 서로 다른 걸 선택한다라는 거야. 중복이 없다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런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름 붙여서 이야기한다? 1대1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그 다음에 함수가 될지 대응이 될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냐면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냐 다르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야. 알겠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그걸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공역과 치역이 다른 이 상황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구분되지? 그러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구분되지? 자, 봐봐. 이거 명제처럼 보이지 않아?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면 반드시 성립하는 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대우지? 대우 한번 써봅시다. 대우. 대우 뭡니까? fx1과 fx2가 같으면 뭐가 만족한다? x1과 x2가 같다를 만족한다. 이것도 1대1에 대한 표현입니다. 기억해야 돼. 알겠지? 문제에서 1대1이라는 말을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런 말을 준다고. 그럼 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뭐를 의미하는 거야? 1대1에 대한 대우, 즉 1대1을 똑같이 의미하는 거라고. 알겠어? 이해됐어? 오케이? 1대1. 그 다음에 대응인지 함수인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공역과 치역이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자, 우리는 뭐를 지금 이야기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알겠지? 이거 지우고 두 개만 더 이야기할게. 봐봐. 지웁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자, 함수의 또 다른 것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x가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쳐봐.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함수의 구조는 1대1 대응은 아니다라는 거 이제 눈에 들어와? 그치?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어. 맞습니까?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다고. 1대1 함수까지는 만족을 하겠지. 그치? 오케이. 자, 4대5 미팅이라고 생각을 해봐. 갑자기 여신이 나타났어. 눈이 돌아가 막. 남자애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무조건 야 찔러나 보자. 야 그래 나도 찔러나 보자. 야 나도 너야. 나도 너야. 이렇게 다 얘만 바라보는 상황. 오케이? 다른 건 선택을 받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에 집중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상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모든 x의 값이 하나의 y의 값을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수함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모든 x의 값이, 모든 정역이 하나의 y의 값을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상수함수다라고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 표현법이 굉장히 중요해. f, x, 여기 이 안에 뭐가 들어가던 간에 무조건 어떤 특정한 값인 b가 선택을 받는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fx는 b, fx는 b. 자, 내가 이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얘는 내가 y는 b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y가 b라는 이 값을 갖다가 하나가 쭉 만족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맞습니까? 얘가 상수함수의 그래프인 거라고. 알겠지? 상수함수의 그래프, 상수함수의 모양, 상수함수의 표현, 상수함수의 그래프 잘 기억하셔야 돼. x에 뭐가 더 나오건 간에 무조건 선택은 b만 맞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상수함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어. 1, 2, 3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1, 2, 3이 이렇게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규칙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가냐면 1에서 1로 가, 2에서 2로 가, 3에서 3으로 가. 이렇게 x에 1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것도 1이야. x에 2가 들어갔는데 나오는 것도 2야. x에 3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것도 3이야. 오케이?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항등함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항등함수. 우리 항등이라는 말 어디서 처음 들어봤어? 항등식에서 처음 들어봤잖아. 항등식. 항등식이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x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데 y에도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항등함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자,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봐봐. x에 x가 들어갔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그러면 나오는 값도 같은 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야 되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와야 돼. 알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항등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자, 얘를 갖다가 내가 y를 x 이렇게 바꿔보면 항등함수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y는 x라는 직선. 알겠지? 그래프, 표현, 오케이? 표현 다 잘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항등함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야. fx는 x이다 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알겠지?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함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쉬도록 합시다. 봐봐. 자, x가 이렇게 있어. 1, 2, 3, 4. y가 이렇게 있어. a, b, c, d, e 이렇게.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생각한다. 이렇게 따지는 거야. 경우의 수. 자, 우리 경우의 수 집합에서 부분 집합 만들 때도 내가 경우의 수 가지고 이야기했었잖아. 그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어떻게?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맞아? 자, 봐봐. 함수의 개수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물어봐. 첫 번째, 함수의 개수를 물어봐.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두 번째는 뭐를 물어보냐면 1대1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물어보냐면 상수 함수의 개수. 보통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겠지? 항등함수라든지 아니면 1대1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건이 필요해. 일단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자. 알겠어? 자, 다시 함수의 규칙. 내가 아까 말한 그 규칙을 한번 우리 떠올려 봅시다. 함수라는 것은 어떤 규칙? 두 가지 규칙. x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해. 맞아? x는 두 개를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돼. 알겠습니까?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돼. 그렇다면 함수라는 것은 그 두 가지 규칙에 의하여 얘는 a도 b도 c도 d도 e도 다 선택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a를 1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겠네. 2는 함수에서 1이 선택한 걸 선택하지 않아야 되나? 그럴 필요 없지. 함수잖아. 이거는 그냥 내가 함수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경우의 수가 5가지겠지.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5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것들을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맞습니까? 동시에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동시에 선택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우리는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따라서 모든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5를 4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되지?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자, 일단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1은 마찬가지로 여기 5개 있는 거 다 선택할 수 있지? 그쵸? 5개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2는 1대1이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1이 선택한 걸 선택하면 안 되잖아. 1대1이라는 규칙 때문에 중복을 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까? 1이 A를 선택했으면 2는 A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1대1이니까. 따라서 1이 선택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4개. 그 다음에 3은 그럼 앞에 2개가 선택한 걸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3개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4번은 3개가 아니라 2개겠지. 그치? 2개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앞에 3개 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해져서 뭐가 되는 것이다?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되지? 다음에 상수함수가 뭐라 그래서 상수함수는 x에 뭐가 몇 개가 있던 간에 y에 무조건 하나만 선택되는 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각각. 그쵸?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 총 5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A가 선택을 받아서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 B가 선택을 받아서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따져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5개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셔요? 오케이? 이해되셔요? 마지막. 봐봐. 이렇게 한번 써볼게. x가 이렇게 있어. 1, 2, 3. y가 이렇게 있어. 1, 2, 3. 자, f라는 규칙에 의하여 첫 번째, 이제 1, 때 1, 대응을 한번 물어보고 두 번째는 항, 등, 함수를 한번 물어봅시다. 자, 1대1 대응 몇 개겠습니까? 얘는 3개를 선택할 수 있겠네? 얘는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하나 빼야 되는 거니까 얘는 하나지 곱하면 총 6가지라고. 되겠어? 항등함수는 내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항등함수는 들어가는 놈과 나오는 놈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 2가 들어가면 2가 나와. 그쵸? 3이 들어가면 3이 나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항등함수의 개수 몇 개? 몇 개? 6개? 몇 개? 1개. 아이씨, 1개. 1개. 아니,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지 않아? 이거밖에 없지 않아? 또 뭐 있는데?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같아야 된다니까.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야지. 1이 들어가는데 2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죠? 항등함수 1개라고. 이해됐어? 네. 오케이?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 설명을 다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봐야죠. 알겠지? 천천히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21번부터 12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아? 그냥 봐봐. 자, fx가 어떤 규칙으로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고 2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대. 근데 여기는 x가 1보다 작고 여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야. 자, 이때 뭐를 구하여라? f-1 더하기 f2 이놈의 값을 구하여라. 자, 함수를 바라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모양의 함수를 많이 보게 될 거야. 알겠죠?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규칙이 다른 함수일 뿐인 거라고. 알겠지?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규칙을 따라가는 것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규칙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자, 내가 요놈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 봐봐. 그래프. X축 요렇게 있고 Y축 요렇게 있어. 뭐가 기준이 된다? X는 1이 기준이 된다. 그치? 그럼 X는 1을 기준으로 하여서 왼쪽에는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를 그려달래.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그릴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고. 됐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1을 그려달래.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뭐야? 1 나오는 거지? 그쵸? 1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이해되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 이제. 자, 여기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무엇입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봐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여기에는 등호가 없어. 그치? 여기는 등호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끝마무리를 어떻게 처리해 주는 거냐면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크게 열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등호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x가 1일 때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럼 x가 1일 때 값이 1이니까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야. 되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f-1 더하기 f2의 값을 구하는 거다. f-1의 값은 우리가 파란색의 그래프에서 찾아봐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겠어? 1 나오죠? 보이지? 그치? 1 나오는 거야, 1. 그 다음에 F2의 값은 이쪽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빨간 그래프, 즉 얼마가 나올 거다? 3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1 더하기 3은 4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22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fx는 fx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f1 은 마이너스 1, F3은 4 이랬을 때 F5 더하기 F11 더하기 F123의 값을 구하여라. 보고 있는 거지? 그쵸? 자, 봐봐. 이런 표현이 나왔네. 이런 표현이 나왔네. 자, 우리 표현법 정리 한번 하고 가자. 표현법 정리. 함수의 표현법에 이제부터 이런 게 나올 거야. fx는 fx 플러스 p 이런 것들 또는 fx 마이너스 p는 fx 플러스 p 이런 거.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기함수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주기함수. 예를 들어 본다면 fx는 fx 플러스 2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f1을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f1의 값과 f3의 값이 똑같아. 그치? 3을 집어넣으면 f3의 값과 f5의 값이 똑같아. 맞아? 이런 식으로 두 칸 차이잖아. 얘네들이 두 칸 차이. 두 칸 차이로 함수값이 같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여기를 갖다 내가 2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fx의 그래프가 0에서 2에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한번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값들이 그대로 두 칸 옮겨가면 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쵸? 그럼 여기가 4라고 한다면 요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알겠지? 몇 칸 차이로? 두 칸 차이로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알겠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얘는 주기가 얼마인? 주기가 p인. 그치?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잘 봐봐. x에서 p만큼 뺀 것과 x에서 p만큼 더한 게 같대. 다시 봐봐. 이거 봐봐. 자, x 마이너스 p를 갖다가 내가 t라고 한번 바꿔서 써보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t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 ft는 이거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 t 플러스 p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f에 t 플러스 2p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표현이 지금 이 표현과 똑같은 거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주기가 얼마인? 주기가 2p인 주기함수라고. 알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이런 것도 보게 될 거야, 문제 풀다가. fx는 f의 뭐 예를 들어서 2p-x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또는 f p-x는 f p 플러스 x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얘랑 얘랑 무슨 차이지? 쟤는 x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 그쵸? 근데 얘는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알겠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얘네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대칭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해. 대칭함수. 사실 우리가 문제 풀다가 이런 거 못 본 건 아니야. 우리 예를 들어서 또 봐봐. 이런 거 본 적이 있다고. 우리는 f1-x는 f1 플러스 x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봤었어? 어디서 봤었어? 2차 함수에서 봤었잖아. 이거 시험 공부하다가 나왔던 거 아니야. 시험 공부하다가. 그쵸?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여기 있는 이 x는 1을 기준으로 하여 x만큼 뺀 것과 x만큼 더한 게 같다고. 그치? 그럼 x만큼 뺀 것과 x만큼 더한 게 같다라는 소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함수값들이 같다는 소리인 거야. 그 말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x는 1은 뭐가 되는 것이다? 대칭축이 되는 거지 뭐. 그쵸? 대칭축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대칭축. 오케이.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이것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다? x는 1이라는 이 직선에 대한 대칭함수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요? x는 p라는 이 직선에 대한 대칭함수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얘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봐. 그럼 뭐 나와? p 나오지? 그쵸? 얘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p 나오잖아. 그게 우리가 뭘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중점 찾는 거랑 똑같지 않아? 중점의 좌표. 자, 요 좌표와 요 좌표의 중점의 좌표 무엇입니까? 1 아니야? 요 좌표와 요 좌표의 중점의 좌표 무엇입니까? 1 아니야? 그렇다라는 말은 내가 이 값이 뭔지는 몰라 알파, 이 값이 뭔지는 몰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는 소리야? 에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는 소리인 거지. 그쵸? 이 값이 뭔지는 몰라도 중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의 합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됐어? 그럼 여기서도 x랑 얘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p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뭐다? 이런 표현도 똑같이 얘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얘랑 똑같은 표현. x는 p에 대한 대칭함수. 알겠지? 표현법들이니까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 얘가 뭐라고요? 주기함수라고요. 4차이로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4차이로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 F1이 -1이다. F3은 4다. 그러면 F1은 뭐와 똑같아? F5와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1, 5, 9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 3 나왔으니까 3, 7, 11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은 뭐와 똑같고 F1과 똑같고 따라서 -1. 여기 있는 요 놈은 뭐와 똑같고 F3과 똑같고 따라서 4.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요 놈은 뭐와 똑같겠어? 이거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123. 3이잖아.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F3과 똑같겠지. 4씩 줄여나가면 되잖아. F123은 F119랑 똑같겠지? 또 F115랑 똑같겠지? 이렇게 계속 4씩 줄여나가는 거잖아. 그쵸? 그럼 결국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F3과 똑같아져서 얼마? 4 이렇게 나오겠지. 되셨어?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123번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가 임의의 두 양수 xy에 대하여 fxy는 fx 더하기 fy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랬을 때 f8 얘는 6일 때 뭐를 구하여라? f8분의 1 더하기 f1 더하기 f4의 값을 구하여라.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f8이 6이라는 걸 내가 한번 이용을 해볼 텐데, 봐봐. f8을 갖다가 내가 1 곱하기 8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뭐와 똑같아져? f1 더하기 f8과 똑같아지겠지? 뭐에 의하여? 여기 있는 이 규칙에 의하여.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규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말은 x가 1이고 y가 8이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치? 자,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f8이잖아요. 6은 f1 뭔지 모르겠어. f1 더하기 얘도 f8이잖아요. 6 이렇게. 따라서 f1이라는 것은 얼마? 0이다 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지. 아, f1이 0이구나. 그러면 내가 8분의 1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여기는 이 8분의 1은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f8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뭐야? f8 더하기 f8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뭐야? f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0이라고 얘는 0. f1 0. 그럼 얘는 뭔데? 6이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그쵸?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했을 때. 따라서 이 네모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그치? 되네. 자, 얘가 뭐라고요? 얘가 마이너스 6이고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0이라고요. 그럼 나는 이제 F4만 구하면 되네? 그치? F4만 구하면 돼. 자, 4라는 것은 우리가 저 8을 갖다가 이용해서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 봐봐. 내가 F8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2 곱하기 4 이렇게. 그럼 얘는 F2 더하기 F4 이렇게 바뀌겠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F8이요. F8이니까 얘는 6 이렇게 나오고 F2 더하기 F4 이렇게 될 거라고. 자, 또 하나 써볼게. 봐봐. F 그렇다면 4라는 것은 F2 곱하기 2인 거니까 얘는 F2 더하기 F2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F4는 F2 곱하기 2잖아. 그럼 얘는 F2 더하기 F2 이렇게. 그러니까 F4가 F2 더하기 F2라고. 그럼 이거 대신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어 버리면 F2 더하기 F2 더하기 F2가 6이 되는 거지. 그쵸? 따라서 F2가 얼마? F2가 2. 이해돼? F2는 2. 얘가 2. 얘가 얼마? 4. 됐어? 아, 너가 4구나. 다음에 124번. 두 집합 xy에 대하여 xy로의 함수 fx가 지금 뭐라고 주어졌냐면 2x 플러스 3 요놈의 치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자, x 즉 정의역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 y 뭐라고 나와 있냐? y는 공역이잖아. 그냥 y는 뭐다? 실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 자, 우리는 뭐를 찾는 것이다? 치역을 찾는 것이다. 그렇죠? 치역을 찾는 것이다. 자,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을 거야. 오케이? 잘 봐봐.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진 않을 거야. X축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X축이야. fx가 2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지.
그쵸?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그냥 이렇게 딱 하나 그려놓고 내가 얘를 갖다가 그냥 fx는 2x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바라볼 거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만 이렇게 바라볼 거야. 됐어?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얘를 갖다 이렇게 뚝 자르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뚝 잘라서 이 직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바라볼 거라고. 됐어? y가 의미하는 것은 뭔데? 공역이잖아. 그 중에서 이 선택을 받는 애들은 치역인 거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치역의 범위라는 것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얘를 갖다가 그냥 적당히 내가 y축이라고 본다면.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 1 나오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 여기가 1.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뭐가 나와? 7 나오지? 여기가 7이라고. 따라서 얘가 바로 y의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1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쵸? y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인 거지. 이해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25번. (125번) x라는 집합이 0, 1, 2, 3 이렇게 나와 있고 y라는 집합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 자, 이랬을 때 이 표현이 봐봐. f가 x에서 y로 간다. 이 표현이 뭐야? x에서 y로 가는 규칙이 f다라는 표현인 거야. f라는 규칙에 의해서 x에서 y로 가는 거야. 화살표가. 알겠죠? 그런 표현인 거야. 이렇게 나왔을 때 fx를 뭐라고 잡았냐면 fx는 x의 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잡았어. 4로 나눈 나머지. 이때 f의 치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x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가 fx래. x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x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제곱은 뭐야? 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있고 4 이렇게 있고 9 이렇게 있는 거지. 얘네들을 뭘로 나눈다고? 4로 나눈 나머지가 치역이라고. 그러면 0을 4로 나누면 나머지 뭐야? 0이죠? 1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1이죠?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0이죠? 9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1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치역의 집합이다라는 거지. 되십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126번 한번 가봅시다. 문제가 쉬우니까 좀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자,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과 1을 정의역으로 한답니다. 자, 이랬을 때 fx는 x분의 1, gx는 절대값 x, hx는 x 중 서로 같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서로 같은 것을 찾으시오.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x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1이 들어갔을 때 값이 나온 것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 치역의 집합이 같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치역을 집합을 따지면 뭐야 이거? 치역의 집합 따지면 마이너스 1이고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뭔데? 똑같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뭐야? 1 나오지? 1 들어가면 뭐야? 또 1이지? 얘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1 들어가면 뭐야? 1이지? 그럼 얘는 다르네? 그쵸? 얘네들은 같네? 그쵸? 따라서 F랑 뭐랑 똑같다? F랑 H랑 똑같다라는 거라고.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27번 한번 가볼게요. 127번.
첫 번째, 117번의 첫 번째 문제. 실수 전체 아래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랑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gx랑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어. 자, 얘네들이 뭐가 성립한다? f는 g가 이렇게 성립한다. 자, 이렇게 성립하도록 하는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 단 x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 얘네들이 서로 같대. 얘네들이 서로 같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에 있는 이 식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여기에 있는 이 식과 여기에 있는 이 식을 같게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찾아달라는 소리야. 그치? 그 x의 값이 뭐가 된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x, 즉 원소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자, 봐봐. 2x 플러스 3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두 근이 4, 1, 마 이렇게 나와서 아, x가 될 수 있는 건 4 또는 마이너스 1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자, 또는의 입장에서 나왔다고. 봐봐.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f4의 값과 g에다가 4를 집어넣은 g4의 값이 같다라는 소리인 거야. 마찬가지로 f-1의 값과 g-1의 값이 같다라는 소리인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얘도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집합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집합 뭐를 만들어낸다? x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4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또는 4와 마이너스 1을 동시에 원소로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3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도 성립하는 거고 얘도 여기에 들어가도 성립하는 거니까. 그치? 각각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얘네들을 합친 집합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되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 1, 2라고 이렇게 정의역이 나왔어. 그치? 1, 2라고 이렇게 정의역이 나왔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봐봐. 자, fx는 ax-2 이렇게 나왔고 g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나왔다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성립한대? f랑 g가 같다가 성립한대. 이랬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어. 자, 봐봐. 이 두 번째 문제와 여기는 이 첫 번째 문제의 차이점이 뭘까? 그렇지. 여기는 정의역이 나와 있지 않아. 여기는 정의역이 나와 있어. 정의역이 나와 있지 않은 문제는 우리가 뭐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두 식이 같다라는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두 식을 같게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1하고 2가 주어진 상황에서 얘네들이 같은 함수래. 그 말은 우리가 x에다가 1을 대입한 값과 여기는 이 g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값과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 같겠구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a-2는 내가 여기다가 또 1을 대입하면 얘랑 없어지는 거니까 b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a-2는 내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4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b가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얘랑 연립해서 a 값과 b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라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봐봐.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서로 같은 함수. 알겠지? 서로 같은 함수의 문제는 두 종류로 나뉘겠네. 어떻게? 정의역이 주어지는 경우와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고?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알겠지? 식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는다고. 그런데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라고? 함수 값을 비교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들이 각각 같고 2를 집어넣었을 때 값들이 각각 같다. 이런 식으로.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37페이지. 자, 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나왔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아까는 내가 함수의 규칙을 말로써만 설명을 했었어. 그쵸? 두 가지 규칙. 어떤 규칙이 있었어? x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x는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돼?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이런 규칙. 그쵸? x만 어떤 조건이 있었지 y는 조건이 있는 건 아니야? y는 중복이 돼도 상관없어. 화살표를 못 받아도 돼. 그쵸? x에만 그 두 가지 규칙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 기억의 그래프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프 일단 다 그려놓고 좀 갈게. 니은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귿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네. 디귿은 이렇게. 다음 비읍은 이렇게 주어졌다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찾아야 되는 것이냐?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찾을 때의 방법이 있고, 함수를 찾을 때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1대1을 찾을 때의 방법이 있어. 1대1을 찾을 때의 방법. 근데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우리가 1대1을 찾는 거지, 함수가 아닌데 1대1을 만족하는 건 없던 거잖아. 그쵸? 함수에서 1대1을 찾는 거야. 봐봐. 함수에서 우리가, 함수를 찾을 때는 우리가 뭐를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무슨 줄? 세로줄을 한번 그어봐. 알겠지? 이렇게 세로줄을 한번 그어봐. 세로줄을 한번 딱 그어봤는데 x가 분명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선택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봤더니 x 어떤 놈 하나가 y를 몇 개를 선택했어? 2개를 선택했어. 그쵸?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함수를 선택을 하려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내가 세로줄을 그려봤을 때 교점이 무조건 몇 개는 나와야 돼? 1개는 나와야 돼. 그래야 함수가 만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점이 무조건 1개만 나와야 된다고. 1개 이상 나오면 돼, 안 돼? 아니 1개 초과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무조건 1개만 나와야 돼.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함수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를 그려본다? 이렇게 세로줄을 그려본다. 그러면 교점은 무조건 몇 개여야 한다? 교점은 무조건 1개여야 한다. 알겠어?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함수 아니네요. 얘도 함수 아니네요. 왜 아니네요?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맞네요. 아니잖아, 그치? 아니잖아.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함수인 거 맞지? 그럼 일단 여기서 함수의 개수 a는 몇 개입니까? 4개가 되겠네요. 됐어? 4개가 되겠네요. 오케이. 4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대1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함수 중에서도 y가 중복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y가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야. y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2개의 x가 같은 y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치? 서로 다른 2개의 x가 같은 y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1대1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뭐를 그어봤더니, 가로줄을 그어봤더니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 즉 여기에서의 x값과 여기에서의 x값, 즉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치고 여기를 베타라고 친다면 알파가 선택한 y와 베타가 선택한 y가 같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1대1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 그쵸? 알파가 선택한 y값과 베타가 선택한 y값은 달라야겠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1대1을 볼 때는 뭐를 체크한다? 가로줄을 그어본다. 알겠지? 가로줄을 그어보고 그때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1개가 나오면 된다. 이해됩니까? 이거 비읍은 딱 보자마자 뭐야 그냥? 상수함수 보이지? 1대1 아니야 그쵸? 이건 1대1 아니야? 그러니까 비읍은 탈락. 자, 우리가 여기서 뭐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찾아야 돼. 그치?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찾아야 된다고. 1대1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함수를 찾아봐야 하고 대응을 찾아봐야 된다고. 자, 함수에서는 뭐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그어봤는데 교점이 1개만 생기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건 아닌 거 알았어. 그쵸? 자, 얘는 뭐야 얘는 무조건 교점 하나 생기지? 그치? 얘도 일단 교점 하나 생기긴 생기지? 그치? 교점 하나 생기긴 생겨? 근데 여기서는 안 생기는 것도 있어? 그쵸? 그럼 안 생기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 이거 치역 아닌 거, 공역인데 치역 아닌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치? 그치? 공역인데 공역 중에서도 치역이 아닌 걸로 받아들이면 되지, 여기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 디귿은 뭐를 만족을 해? 함수는 돼. 1대1 함수는 된다고.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뭐야? 니은 디귿이겠지. 그렇지? 그럼 1대1 대응은 뭐야? 1대1 대응은 뭐밖에 없어? 니은밖에 없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1대1 대응의 특징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1대1 대응의 특징. 1대1 대응의 특징. 자, 여기서는 1대1 함수가 만족이 됐었어. 근데 1대1 대응은 아니래. 왜 아니래? 뚫려있거든. 여기가 뚫려있거든. 그쵸? 여기가 뚫려있거든. 맞아? 얘네들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뚫려있잖아. 이렇게 뚫려있는 걸 우리가 좀 수학적인 용어로 불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어? 이렇게 불연속이면 안 돼.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그냥 뭐야? 연속이어야 돼. 연속. 알겠죠? 연속이어야 돼. 오케이? 연속이어야 돼. 조금 조금 그냥 수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연속이면서 우리가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뭐 얘를 갖다가 1대1 대응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따지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합시다. 봐봐. 1차 함수잖아 이게. 그치? 직선. 그치? 직선. 1차 함수이면 무조건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알겠지? 1차 함수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함수잖아. 1차 함수 중에서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함수잖아. 1차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잖아. 알겠습니까? 1차 함수면 뭐라고요? 1차 함수면 1대1 대응이라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봐봐. 이런 경우. 이따가 나올 건데 이런 경우도 있어. 우리 아까 그래프가 x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나뉘어서 그려진다 그런 거 배웠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갖다가 내가 x는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1. x는 1에서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럼 이거는 1차 함수 일단 아니지? 그쵸? 근데 연속이긴 하지? 맞아? 연속이긴 하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1대1 대응? 맞아. 이해돼? 봐봐. 다 만족하잖아.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어봐도 전부 다 교점 하나씩 생기는 거 아니야. 가로줄을 그어보건 세로줄을 그어보건 무조건 교점 하나씩 생긴다고. 됐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와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의 공통점은 뭘까요?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가 아니야. 기울기가 같을 필요는 없어. 오케이? 기울기가 같으면 당연한 거고 기울기가 같다는 게 아니라 기울기의 부호가 같음을 만족해도 1대1 대응은 되는 거라고. 연속이면서. 알겠지? 상식적으로 이것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아이스크림까지 먹어놓고 수업 태도가 이렇게 막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더 초롱초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배부르면 졸리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봐봐, 좀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 그랬잖아.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함수 할 때 함수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다고. 지금 기초적인 부분 알겠죠? 잘 봐야지.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우리 128번 이해되면은 129번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서 뭐 찾으라 그랬어? 1대1 대응 찾으라 그랬어. 그쵸? 기억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치? 니은 맞아 아니야? 맞아. 지금 1차 맞잖아. 디귿은 1차 맞지? 맞잖아. 리을 무슨 함수? 리을 상수함수. 이해되죠? 130번 가보자. 자, 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 y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자, 얘네들이 1대1 대응일 때 뭐가? fx가 ax 플러스 b, 얘가 1대1 대응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잘 봐야 돼. 자, 직선이긴 직선이야. 그치? 직선이긴 직선인데 이 직선이 증가냐 감소냐 알 수 있어 없어 지금? 없어. 그쵸? 증가냐 감소냐를 몰라. 증가냐 감소냐를 모른다는 것은 이게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서 풀어봐야 되는 거라고. 증가냐 감소냐는 뭘 가지고 판단해? A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쵸? 얘들아, 모든 함수의 그래프의 어떤 그 모양은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뭘 가지고 일단 판단하는 거야?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치? 맞잖아.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1차에서는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2차에서는 기울기라고 부르진 않지만 양수이면 앞볼이고 음수이면 윗볼인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식으로 일단 이걸 가지고 먼저 판단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내가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 거라고. A가 양수인 경우와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X축을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여기도 X축을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직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얘는 직선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또 그랬을 때 X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공통적으로 여기까지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나는 그래프를 어떻게 바라보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지. 아, X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본다고? X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본다고? 그러면 나는 함수의 그래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면 되겠네. 근데 주어진 y의 범위가 0에서부터 4까지네. 맞아?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y의 값은 당연히 0일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y의 값은 당연히 4가 되겠구나. 그쵸?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에 0 나오고, 그쵸?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1,4 x에다 1 집어넣으면 y에 4가 나온다는 소리인 거지. 맞아? 다시 증가함수의 형태에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고. 그런데 감소함수의 형태에서는 여기가 당연히 0이 될 거고 여기가 당연히 4가 될 거 아니야. 이 말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x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소리인 거잖아. 반대로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x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고. 이렇게 엇갈려서.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증가함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감소함수면 반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 A가 0보다 클 때의 케이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겠죠? 그때 Y값이 뭐라고?
0.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겠죠? 그때 y값은 뭐라고? 4. 따라서 b가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a도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 곱하기 b는 4. 두 번째 케이스.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는데 걔가 뭐라고? 4. x에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되는데 그게 뭐라고? 0. 됐어? 따라서 b는 똑같이 2 나오겠지. 그런데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각각 우리는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내 얘기를 잘 들어봐.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내 얘기를 잘라서 들으면 어려워. 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연결해서 들어야 돼. 알겠지? 멍 때리지 말란 소리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31번. 아, 이 문제도 너무 중요한 문제야. 이거 봐봐. 이 문제도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봐봐. 이 문제도 너무 중요해. 지금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x가 봐봐.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있어.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있어.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 x에서 x로의 함수 이런 표현이 나와.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 자, x에서 x로의 함수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k에서부터 x가 시작이 되잖아. 그럼 y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어? k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이잖아.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그쵸?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오케이. 자, fx가 지금 뭐라고 주어졌냐면 2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얘네들이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어. 응? 다시 내가 k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k가 나와야 된다고. k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그쵸? 오케이. 이거라고, 이거. 그러면, fk가 k라는 말은, 2k 플러스 5, 얘가 k라는 말인 거니까, k가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됐고요. 넘어갑니다. 32번. 자, 실수 전체 집합 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2x 플러스 1, 2-a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자, 여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얘네들이 1대1 대응이래. 얘네들이 1대1 대응이래. 자, 우리 또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1대1 대응이래. 뭐를 기준으로 와요? 0을 기준으로 하여. 그쵸? 0을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오른쪽에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그려진대. 0 집어넣으면 1이지? 그치? 0 집어넣으면 1이야. 여기 등호 붙었지? 그럼 내가 1에다가 이렇게 색칠해도 되지? 여기 1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됐지? 자, 그 다음에 왼쪽은 x가 0보다 작대. 자, 기본적인 1대1 대응은 연속이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도 여기서 출발해야 돼. 즉,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이 1이어야 돼. 여기는 자연스럽게 1이 됨이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그것도 찾는 것도 나온다고. 여기가 미지수로 바뀌어서.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2-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우리가 b의 값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x에다 0 집어넣으면 b가 뭐 나와야 된다고? 1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연속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아, 그러면 얘도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이 뭐를 만족한다고? 1대1 대응을 만족한다고.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다? 직선이 이런 식으로만 그려줘도 1대1 대응이야 라고 이야기했잖아. 이 파란 놈과 이 빨간 놈이 기울기가 같으면 완벽하겠지만 굳이 기울기가 같지 않고 기울기의 뭐가 같아도 부호가 같아도 맞습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도 1대1 대응을 만족한다. 알겠어?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아니잖아. 뿌있잖아요. 1대1 대응. 그치? 아,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 그 말은 이 마이너스 A가 기울기인 거니까 얘가 뭐만 만족하면 된다? 양수임만 만족하면 된다. 따라서 A는 뭐보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3번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 33번 말고 이 문제를 좀 우리 오늘 다 풀어야 되는 거니까 뒤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 우리 34번으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34번은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34번 한번 가봅시다. 자, 34번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f는 뭐라고 나왔냐면 f는 항등함수래.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야?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같은 거. 그쵸? x에 1이 들어가면 y에도 1이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g는 뭐라고 나왔다? 상수함수라고 나왔다. 상수함수는 뭔데? x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결정되어져 있어. 그치? 자, 그래 놓고 g 1이 4라고 주어졌어. 자, 이랬을 때 fx랑 gx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봐봐. g1이 4면 g-1은 얼마야? 4지. g5는 얼마야? 4지. 그쵸?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상수함수 y가 고정되어져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럼 내가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gx의 그래프는 y는 4 이런 식으로 딱 그리면 되겠지. 이게 상수함수의 그래프잖아. 자, 그 다음에 f가 항등함수라고 얘기해. 항등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렇다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4,4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4, 4, 16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135번) x가 0, 1, 2 이렇게 있어. x에서 x로의 서로 다른 세 함수 f는 자, f가 뭐냐면 f는 1대1 대응이라고 나왔고 g는 뭐라고 나왔냐면 g는 상수함수라고 나왔고 h는 항등함수라고 주어졌다. 자, 이때 f0은 g1은 h2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f0 마이너스 g 0 얘는 f1을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어. 이랬을 때 f2 더하기 g0 더하기 h1의 값을 물어봤다고. f1? f1 맞나? 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바라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항등함수를 먼저 바라보는 거야. 그치? 항등함수를 먼저 바라봐야 돼. 항등함수를 바라보면 아, 2가 들어갔어? 그럼 나오는 값이 뭐였어?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나오는 값이 2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거 한번 써보자고. 자, 나는 F0이 뭐라는 사실을 알았다? F0이 2가 됨을 알았다.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H2는 2겠지. H0은 0이겠지. H1은 1일 거라고. 자, 상수함수가 G1은 1에. 상수함수가 G1은 1에. 그 말은 이 G는 G0도 2고 G2도 2인 거야.
그쵸? 그럼 이쪽으로 와봐. 자, F0이 뭔지 모르겠어. 아, F0 아는구나. 2. 그치? 그 다음 얘가 뭐야, 얘가? G0이 얼마야? 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두 개 빼면 뭐야? 0이겠지? 아, 나 또 뭐도 알았어? F1이 0이 되는 것도 알았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0, F1 다 알았으니까 나는 F2도 알 수 있겠네. 얼마? 2, 0 있으니까 얘는 1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봐봐. 다시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라고?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게 항등함수라고. 그래야 우리가 함수값을 알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F2 더하기 G 0 더하기 H1 찾으랍니다. 자, F2 얼마입니까? 1이요. G0 얼마입니까? 2요. H1 얼마입니까? 1이요. 다 더하면 4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고요. 자, 우리 136번 한번 가봅시다. 함수의 개수. 자, 136번 함수의 개수. 아까 우리 이거 뭐에서 했었어? 예를 들어서 한번 다 했던 거잖아. 그치? 우리 136번은 그럼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여기에서 137번만 하나 풀어줄게. 알겠지? 136번을 우리 한번 해봐요. 137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1, 3, 5, 7, 9 이렇게 주어졌고 y는 뭐라고 나왔냐면 2, 4, 6, 8, 10, 12, 14 이렇게 나와 있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f5는 8 이렇게 주어졌고요. 두 번째 x1, x2 이렇게 나오면 fx1과 fx2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를 갖는데 그려보자. x 1, 3, 5, 7, 9 y 2, 4, 6, 8, 10, 12, 14 자, 5는 쫙 8 이렇게 찍었어.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1, 3은 8을 기준으로 하여 위에 거를 선택을 해야 돼. 맞지? 8을 기준으로 하여 위에 거를 선택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7, 9는 8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거를 선택을 해야 돼. 맞아? 그런데 여기서 무슨 조건이 나왔냐면 이런 조건이 나왔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1과 3이 이렇게 있는데 1과 3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F1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1이 선택을 한 놈이지. F3이 뭐라 그랬어? 3이 선택을 한 놈이지. 얘가 더 커야 된다고. 오케이? 얘가 더 커야 된다고. 즉 1이 2를 선택을 해. 그럼 3은 4 또는 6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1이 6을 선택을 해.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 8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쵸? 그럼 봐봐. 자, 1이 2를 선택했다 치자. 1이 2를 선택했다 치자. 그러면 3은 몇 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 4 또는 6이지? 그쵸?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개야? 2개겠지, 2개? 1이 2를 선택하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2개? 1이 4를 선택했다 치자. 그러면 3은 6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은 위에 거 선택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개야? 1개겠지, 1개? 1이 6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따라서 위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규칙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함수는 몇 가지? 3가지.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1, 3이 여기 있는 이 3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 7, 9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3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7이 또 10을 선택했을 때와 7이 12를 선택했을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3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얘랑 곱하면 얼마?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오케이.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볼까 그냥? 뭐라고? (38번) 한번 해보자 우리. (38번) 한번 해봅시다. 38번. 자, 138번. 자, 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1, 2, 3, 4, 5 이렇게 주어졌고 y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0, 1, 2, 3, 4 이렇게 주어졌어.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얘네들이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첫 번째는 1대1 대응. 두 번째는 x가 x라는 집합의 원소일 때 x가 소수이면 fx는 소수가 아니다 인 거야. 자, 그려볼게. 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 2, 3, 4, 5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0, 1, 2, 3, 4가 이렇게 있잖아. 자, 소수가 뭐야? 2하고 3하고 5지. 소수이면 소수가 아닌 걸 선택을 해야 돼. 소수가 아닌 건 뭔데 여기서? 0하고 1하고 4지.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노는 거야. 이해됩니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노는 거라고. 그러면 3개, 3개에서 나올 수 있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야? 얘가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3개. 얘는 2개. 1대1 대응이 뭐야? 하나 누가 찌르면은 그 다음 거는 못 찌르잖아. 같은 걸. 얘는 그러니까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가 먼저 얘네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얘는 얘가 선택한 걸 선택하지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2가지겠지. 얘는 앞에 두 놈이 선택한 걸 선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남는 거 선택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가지라고. 곱하면 몇 가지? 6가지. 자, 그리고요. 소수가 아닌 것들은 소수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 2개가 이 2개를 선택하는 경우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2가지. 얘는 몇 가지? 남은 거 1가지. 총 몇 가지? 2가지. 얘네들을 뭐 해준다? 곱해준다. 그래서 몇 가지? 총 12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남은 거 안 풀어준 문제를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지?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어? 함수 너무너무 중요해. 다시 꼭 집에 가서 복습하고, 문제 꼼꼼하게 풀어보고, 숙제도 열심히 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